2013년에 에르미타지 참모본부관이 개관하면서 신고전주 회화부터 추상화까지 참모본부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마티스의 춤2를 보러 왔는데 못 보고 왔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전에는 마티스의 춤2가 본관인 겨울궁전에 있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갖지 못한 분들이 낭패를 겪기 쉽상이죠.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상파, 흑인상파, 나비파, 입체파, 야수파, 추상파 그림들을 보시려면 참모본부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모본부관에서 만날 수 있는 프랑스의 역사화가 들라로슈의 그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모본부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는 주로 프랑스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회화들과 독일 낭만주의 회화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들라로슈는 장 그로의 제자입니다. 그는 역사화를 주로 그렸으며 그에 의해 유럽의 역사적인 장면들이 화폭에 남겨졌습니다. 소개할 작품은 찰스 1세 관앞에 선 크로멜입니다. 프랑스 님 미술관에 들라로슈가 1831년에 그린 동명 작품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청교도 혁명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 혁명은 1642년부터 1651년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내전입니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왕강파와 이에 반대하는 의회파와의 10년에 걸친 싸움이었습니다. 이 내전을 청교도 혁명이라 하는 것은 당시 청교도들이 의회파의 주요 구성원이었기 때문입니다. 1차, 2차에 걸친 내전 끝에 의회파가 승리하였고 찰스 1세는 재판에 처해집니다. 이 재판을 주도한 사람이 크로멜입니다. 1649년 1월 30일 찰스 1세는 그의 궁전 화이트홀 앞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국왕의 처형으로 영국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습니다. 크로멜 정권은 군주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으며 상원과 국교회도 폐지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설치하였고 의회는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사실상 크로멜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외부로 눈을 돌려 아일랜드를 정복하였으며 이로써 영연방이 성립됩니다. 1653년 크로멜은 호국경의 위치에 오릅니다. 크로멜은 의회와 마차를 빚자 의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 독재 정치가 시작됩니다. 1658년 크로멜이 사망하자 공화정은 붕괴되고 왕정이 복고됩니다. 이로 인해 크로멜은 후일 토마스 칼라일의 강연과 저서를 통해 그의 명예가 회복되기 전까지 독재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을 그린 것인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처형당한 관 속의 찰스 1세를 바라보는 크로멜입니다. 자세히 보면 매우 끔찍합니다. 찰스 1세는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림 속 그의 목은 절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들라로슈는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혁명의 목표는 아닐지라도 종지부를 찍은 것이 찰스 1세의 처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크로멜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적의 최후를 바라보는 크로멜의 위험입니다. 공화정으로 이행되는 시대를 거스른 대가를 찰스 1세가 치렀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둘째, 권력무상입니다. 왕이 참수당하는 영국 역사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크로멜도 의기양양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비록 크로멜이 이런 불상사를 당하진 않았지만 이에 사후 공화정이 붕괴되고 왕정이 복고되었으니 크로멜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들라로슈는 주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고증에 따라 세심하게 그렸으며 명확한 윤곽선으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다만 그림의 전체적인 톤은 명암법을 따르기 때문에 관람자는 디테일에 눈을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화풍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들라로슈는 에콜 데 보자르에서 수학하였기 때문에 아카데미즘 화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장그로의 스튜디오에서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들라로슈는 낭만주의 표현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표현은 낭만주의에 의한 것입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택했다는 점과 바로크적인 명암법을 썼다는 점도 낭만주의 경향이죠. 역사 화가로서 들라로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19세기의 이해를 목표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이 철학적 성격을 띠는 이유이기도 하죠. 들라로슈는
과거 사건의 사실 자체보다는 사건의 의미 전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그의 작품의 역사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림에서 크로멜이 관뚜껑을 열고 찰스 1세의 시신을 바라보는 것은 야사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정과 공화정의 극한 대립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야사를 인용했습니다. 들라로슈의 역사와는 들라로슈가 해석한 역사입니다. 팁 하나를 드린다면 신 에르미타주 2층 안토니오 반다이크 관에는 반다이크가 그린 찰스 1세와 왕비 헨리에타의 멋지고 우아한 초상화가 있습니다. 찰스 1세가 처형당하기 11년 전 작품입니다. 반다이크는 최고의 초상화가로서 아더왕과 같은 위엄있고 늠름한 찰스 1세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들라로슈의 사실적 표현과 비교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